영어를 자립하는 그날까지. 자, 2020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에도 힘들고 많은 시험들이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결국엔 좋은 결과로 그 시험을 마무리할 겁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면서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화이팅! 오늘은 구문 수업이 아닌 독해 수업을 할 겁니다. 자, 독해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같아 라고 찍으면 그건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찍는 과정이 됩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 없이 그냥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면 언제든지 오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어법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해도 글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독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디 독해 챕터 1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문, 잔디 구문과 관련된 챕터를 하나하나 해왔었는데 오늘은 논리 독해 챕터 1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문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그걸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면 논리 독해라는 과정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논리 독해가 뭐냐? 우리는 글을 그냥 단순하게 읽고 답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문 하나하나를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 독해를 합니다. 이 논리 독해를 하면 짧은 시간 안에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실력이 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 독해를 하는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소재를 찾습니다. 이 글 안에 키워드가 되는 것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찾아서 글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소재를 찾아서 흐름을 이해한다고 말했죠? 그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연결과 역접. 이 연결과 역접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글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문을 추론하여 문제를 푸는 거고 첫 번째 문단과 그 다음 문단에서 글의 흐름이 역접의 구성이 이루어진다. 그 첫 번째 문장과 역접이 일어난 문장과의 관계를 보고 마지막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지를 보고 글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이 논리 독해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이해하고 푸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건 실제로 영어 지문인데 그 영어 지문을 한국말로 바꿔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A의 빈칸에 들어갈 말 그리고 B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건데 보기들을 보시면 이것들을 우리는 연결사라고 합니다. 또는 접속부사라고 말하는데 연결사라는 건 글의 흐름을 연결시켜주거나 역접을 쓸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면 A하고 B를 잠깐만 보면 1, 2, 3번은 모두 다 연결의 의미를 갖고 있고 4번, 5번은 however인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역접, 연결, 역접, 연결, 연결입니다. 자,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연결인지 역접인지를 찾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한국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역접이 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느 제품에 대해서든 재활용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어떤 유형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시장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소재를 파악을 할 때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는 건데 재활용 과정, 재활용품이다.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재활용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활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구나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불행이도라는 말을 하면서 위의 내용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말 자체가 첫 번째 문장과 그 두 번째 문장의 흐름을 꺾어주는 역접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유형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시장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부정적 재활용품에 대한 불리한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플라스틱 회사는 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플라스틱 회사는 뭐냐? 재활용품을 관련된 회사이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 플라스틱을 선호합니다. 이는 새 플라스틱이 재활용 플라스틱보다 더 일관성 있는 품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아, 이것도 역시 뭐다? 재활용품에 대한 불리한 점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자, 여기다 정리를 좀 하면 어휘 부분 아닙니다. 이거 지울게요. 재활용품, 분리해,
다음 새 제품 유리해 라고 말하는 건 둘의 관계가 어떻다? 연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A에 들어갈 말은 연결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골라보면 될 거고, 그리고 그냥 쭉 내려옵니다. 자, 우선 중간에 역접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려오면 다음 종이 제조업자들이 나옵니다. 역시 뭐와 관련됐다? 재활용과 관련된 업체이겠구나 라고 보고, 재활용 종이가 수집되고 분류되는 동안 자주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아, 그럼 이것도 재활용품과 관련된 불리한 점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재활용 제품이 불리해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재활용 제품이 불리해, 새 제품이 유리해 연결이었어요. 그럼 새 제품이 유리해와 재활용 제품이 불리해도 역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상 얘는 모두 다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B에도 연결을 쓰자면 B로 보시면 instead는 역접, similarly 연결, in contrast 역접이니까 답은 2번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절대적으로 재활용과 관련된 글의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재활용 제품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 물건을 파는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지만 불행히도 재활용에 불리한 점을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찾을 수 없다. 그 다음, 플라스틱 새 제품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쉽게 더러워진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찾습니다. 이게 논리 독해입니다. 첫 번째, 소재를 찾고 두 번째, 글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로 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for any product, the last step of recycling process is selling the new product. Unfortunately, 역접, it can be hard to find a market for some types of recyclables가 됐죠. 자, 여기 뭐? 재활용품의 불리한 점. Plastic companies generally prefer new plastic. 이게 뭐야? 새로운 제품을 더 선호하네. 그 이유는 because it is of a more constant quality than recycled plastic. 그럼 여기서 recycled plastic에 대한 불리한 점, 여기서도 recyclable에 대한 불리한 점. 자, 1번, 여기 부분이 1번이에요. 자, 1번은 뭐야? 재활용품이 어떻대? 불리하대. 자, 2번, 새 제품이 더 어떻대? 유리하대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자, 그러니까 새 제품이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건 다시 말하면 재활용품이 어떻다? 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글의 흐름의 연결이라고 봤을 때 B에서 우리 학생들이 봐야 되는 건 paper manufacturers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complain. 불평합니다. recycled paper가 gets dirty. 더러워지는구나. 쉽게. 종종 더러워지는구나. 자, 그럼 세 번째도 보다 재활용품이 어떻다? 불리하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글의 흐름이 모두 어떻다? 연결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역접을 통해서 수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2020년도 고3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략하게 전체적인 연결과 역접만 보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빈칸을 먼저 보면 pitches가 주어일 거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결국엔 pitches에 대한 수식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뒤에를 봤더니 however라는 역접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 뒤에 있는 말과 앞에 있는 말이 서로 어떻다? 상관, 뭔가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을 찾아내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두 가지를 보십니다. 첫 번째, pitches에 대한 설명이 앞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뒤에는 however가 빈칸과 어떤 식으로 역접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however를 보면 This is generalization about music and not a definition of it. 그거에 대한 정의는 아니더라. For it is easy to put forward counter example. 자, 반대가 되는 예시가 있는데 반대가 되는 예시라고 말했죠. Japanese 이것과 and Sanjo Music of Korea 예를 들어 fluctuate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별표를 치셔야 돼요. 자, fluctuate라는 동사가 여기에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fluctuate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fluctuate라는 단어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위에서 잠깐 추론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뮤지컬 사운드가 이 글의 메인 소재가 돼요. 그래서 뮤지컬 사운드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 글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뮤지컬 사운드라는 내용을 쭉 봤더니 Musical sound, he was saying, can b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nature by the fact that they involve the use of fixed pitches. Whereas, 역접이 다시 등장을 하죠. 자, 첫 번째, fixed는 pitches를 수식해주는 표현이니까 이 글의 흐름상 아까 나왔던 말과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pitches를 수식해는 말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에 대한 흐름을 이해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whereas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virtually all nature sounds consist of constantly fluctuating frequencies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fluctuating 아까 어디 나왔던 거지? 요 예시에 나왔던 단어네. 이 예시에 나왔던 단어가 결국엔 빈칸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역접이 된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 다시 올라오세요. 여기서도 역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fluctuating하고 앞에 있는 fixed하고는 어떻다고 볼 수 있다? 역접이구나.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고정돼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fluctuate는 고정돼 있지 않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fluctuate는 어떤 의미다? 변동한다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풀이를 한 건 아니지만 뭐를 통해서? 빈칸 뒤에 있는 however라는 역접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에 뭔가 역접의 흐름을 갖고 있는 fluctuate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fluctuate를 어디서 추론을 했다? 본문 위에서 fluctuate하고 반대되는, 상반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다? 글의 흐름이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1번을 많이 했는데 1번에서는 not so much artificially fixed를 했다는 건 not fixed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그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니까 1번을 고르면 절대로 안 되지. 왜? fluctuate하고 반대되는 말인데. 그럼 두 번째, not only fixed에서 not은 세모의 의미보다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럼 답은 2번으로 우리가 추론을 합니다. 아셨죠? 이게 수능 문제예요. 결국에 수능도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에 포커스를 둔 거고 중점을 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논리 독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소재를 찾는 법과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법을 학습한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읽었던 책이 한 권뿐이라도 이 100권의 책을 읽은 학생들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 독해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자립하는 그날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